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근본 있는 투자 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 특징상부터 살펴보고 앞으로 시장 방향성, 그 다음에 오늘 시장 방향성, 그러니까 오늘 시장 끝난 게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하셔서 시장에 대한 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가시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마무리된 것부터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7% 상승해서 2547.42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6% 거의 1% 가까이 상승해서 860선 가까이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특성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개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관이 양시장에서 또 매도를 했고요. 이거 굉장히 좀 아쉽죠. 오늘 아침에 제가 시황에서 오늘 장에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관이 충족을 못 시켜줬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이렇게 하면서 미국 시장이 전일 1% 가까이 급락해서, 뭐 급락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금일 국내 시장은 장 초반 영향을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의미하는 바가 오늘 좀 클 것 같은데 지금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관 수급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거,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일 기관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연기금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이제 양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양매수하는 흐름, 그러니까는 연기금이 지수의 하방을 좀 지지하고 좀 반등시키는 조력자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뭐 투신이라던가 아니면 뭐 금투 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아쉽게도 어쨌든 오늘 기관 수급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를 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뭐 연기금이 뭐 코스피를 매도했지만 코스닥은 매수를 해줬다. 이게 좀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니까 아침 라이브 시황 방송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코스닥 시장의 키 맞추기가 지속될 것인가, 요거 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결과적으로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키 맞추기는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구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 가까이 상승을 해줬으니까요. 일단 차트에서 보면 더 확실히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키 맞추기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가격적으로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 코스피 시장의 물량들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가 있다. 머니 무브라고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죠?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그대로 좀 보이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으면서 결국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인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테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지 지금은 어느 분야, 어느 섹터의 종목을 매수하고 또 매매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은 또 어느 쪽으로 넘어가겠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키 맞추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조금 더 당분간 며칠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같이 달리긴 하겠지만요. 제가 좀 제목을 재밌게 뽑으려고 해봤는데 이래도 안 빠져. 그러니까 오늘 환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환율이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율에서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 지수도 당연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 매수 뭐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몇 개월이죠? 1, 2, 3, 4, 5, 6, 7, 8, 아이고 11거래일째 11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5조 2천억 원 넘게,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 해서 거의 11월 초부터 거의 11월 중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5조 2천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서 약간 외환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또 환율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가 버텨줬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를 저는 개인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안 빠지는데 앞으로 어떤 악재가 있어도 또 빠질까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 굉장히 강한 시장이구나,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기초 체력은 굉장히 단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웬만한 물론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은 이전과 같은 그런 급락이 나올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락장을 기대한다던가, 아니면 이게 지금 흐름이 꺾여서 좀 반대 포지션 쪽으로, 아니면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인버스를 매매한다던가 하는 시기는 분명히 아니니까는 일단 지금 흐름, 그러니까 상승의 흐름을 조금 더 누려보자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주식은 더 많이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주식은 더 많이 하락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박스가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며칠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하고 다시 며칠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전과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급등하고 며칠 기간 조정, 급등하고 며칠 기간 조정,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또 매수를, 그러니까 조정 나오면 매수해야지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정의 장에서, 그러니까 이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기회를 딱히 안 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하고 추세적으로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단기간에 상승을 계속 지속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에 급락한 이후에 급등 나올 때 좀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지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정은 안 나오고 계속 올라서 오르는 것만 지켜보셨던 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 10월, 9월, 8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한 2, 3달, 두세 달, 2, 3달이 아니죠. 네, 두세 달 정도 조정을 보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강한 흐름이,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는 지금 시장에서는 큰 폭의 조정을 기다리기는 조금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물론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상승 깃발형 패턴에서 돌파한 이후에 조정 보이고, 이제 드디어 고개를 꺾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해준 흐름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900선 정도까지 아직 좀 여유가 있죠. 한 4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는 일단은 상대적인 코스닥 강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인 제약바이오라던가 아니면 테크 관련주들 좀 신경을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특징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오늘 삼성전자에서 미국 EV 전용 시스템 공장 투자 소식 및 긍정적인 메모리 수요 전망 이런 것 때문에 강세를 보여서 반도체 관련주들 TSE, AT 세미콘, 아나페스, 원익 IPS, 유진테크, 타이거일렉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KCGI,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죠. 강성부 펀드가 인수 계획에 좀 제동을 걸겠다.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정 받아만 해서 조정 받을 자리라서 받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강성부 펀드 쪽에서 어쨌든 인수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소식은 항공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비대면 분야, 비대면 유망 분야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게 원격 진료를 허용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인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퓨처스,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어제 우리가 살짝 잊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화이자가 최종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백신 관련주들도 오늘 좀 등락을 좀 보였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인 셀트리온이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